창업할 때 필요하면 좀 알아두면 좋은 네이밍 혹은 이제 디자인에 관련된 기초 지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업 브랜딩에 대한 필요한 기본 지식에 대한 바로 알기. 첫 번째, 좋은 이름이란 무엇일까요? 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눠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라든지 제품의 특징을 조금 더 함께 담은 이런 네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샐러디라고 하시니까 누가 봐도 샐러드집 같죠? 이런 것처럼 제품이나 비즈니스의 특징을 보다 이제 직관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네임의 유형이 보다 첫 번째 유형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고객 지향 가치를 좀 더 어필하는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김선생이라는 브랜드 다들 아시나요? 네, 김밥집 많이 보셨죠? 여기는 이제 고객을 향한 바른 마음가짐, 진정성 등을 바르다 김선생이라고 이렇게 네임으로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떠한 고객 이미지, 그 브랜드 목표 이미지를 전달할 것인가에 따라서 브랜드에 대한 네임도 이렇게 같이 새롭게 나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보다 상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익히 잘하고 있는 그 설빙 브랜드 아시죠? 설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나요? 이러한 눈과 얼음을 뜻하는 것처럼 우리 연상에 그런 그 얼음이 연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빙수 이런 카페 브랜드를 연상할 수 있도록 보다 좀 상징적인 이미지를 담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창업을 하시기 전에 브랜드 네임을 생각하고 계시는 단계라고 하면 내 업이 어떠한 카테고리가 있는지, 경쟁 유형은 어떠한 브랜드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고요. 거기서 우리 브랜드가 가지고자 하는 목표 이미지가 무엇인지 이 부분들을 같이 염두해 주셔서 네임을 개발하실 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염두에 둬야 되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주력 제품이 무엇이고 또한 서비스는 어떠한지,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 이미지가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브랜드 네임을 만들 땐 수십 가지를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좋은 이름, 멋진 이름을 선호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브랜드만의 이미지를 차별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러한 목표 이미지를 구체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좋은 네임은 있어도 우리가 PR 네임은 있는데요.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유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 봉구비어 많이 아시죠? 그래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실제로 봉구비어가 나왔을 때 엄청 히트를 치니까 굉장히 유사한 그 비어 브랜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봉주비어, 상구비어 이런 부분들 많이 한번 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초기 시장 진입에서는 뭐 봉구비어랑 유사하니까 쉽게 시장 진입은 할 수 있더라도 지나치게 좀 트렌디하게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봉구비어만 살아남게 되는 그런 악영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우리 브랜드 네임이 너무 트렌드 있게만 쫓아가는 게 아닌지 이러한 부분들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 어떤 지역적 상권의 특성이 있어서 이런 동일한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계동 껍데기가 대표적으로 예가 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타 지역에서 좀 더 유명해졌다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또 한번 창업을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혹시 상표권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송에 대한 염려하는 부분들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먼저 유명해졌다고 하는 부분들을 너무 그대로 가져오시는 거는 정말 지양해야 한다라는 부분 꼭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브랜드 네임을 연상을 했을 때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네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예전에 한번 어떤 가게에서 맛없는 집 이런 식으로 한번 네이밍을 지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맛없는 집 하면은 가다가 보면서 웃을 수는 있겠죠. 막 저기 맛없는 집이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관심을 끌 수 있으나 실제로 고객 경험까지 이어지기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생각을 하실 때 이러한 피해야 될 네임 유형에 있어서는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같이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외로 가게 이름을 지을 때 체크해야 될 것들은 총 한 4가지 특징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김밥 프랜차이즈라든지 김밥집을 한다고 하면 동종업계에 좀 차별성 있게 우리가 브랜드 네임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체크해 봐야겠죠.
실제로 우리가 바르다 김 선생이라는 그 김밥 브랜드가 있기 전에는 대부분 무슨 김밥 천국, 뭐 김밥 24시 뭐 되게 많았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러한 김밥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우리 브랜드가 살아남으려면 어떠한 차별화를 가져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고객 지향 가치를 조금 더 뚜렷하게 전달했던 게 우리를 차별성 있게 표현했던 점이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장 진출을 하실 때 유사 브랜드들이 어떻게 브랜드 네임을 갖고 있는지 쭉 체크해 보시고요. 여기서 조금 더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네임을 가져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브랜드 가게가 좀 특징 있는 이야기를 추구하고 혹시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브랜드만의 차별적인 네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 요새 커피 많이 드시죠? 커피 하면 이제 더벤티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추구하고자 하는 특징이 뭘까요? 딱 보면 보이시죠? 우리는 벤티 사이즈를 추구한다 라는 부분들을 보다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는데요. 내 브랜드가 조금 더 차별적인 이런 특징이라든지 제품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반영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유행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부분들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봉구비어 여러 가지 유행했을 때 막 유사하게 유사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근데 이와 비슷한 게 예전에 우리가 대왕 카스테라가 유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만 해도 대왕 카스테라가 한번 뜨니까 또 비슷한 엄청난 유사 브랜드들이 많이 생겼죠. 요새 또 유사하게 우리가 떠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브랜드가 또 뭐 있죠? 그래서 탕후루 유명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브랜드가 이러한 유행에 의존해서 브랜드 네임 혹은 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같은 유행에 의존하더라도 우리 브랜드만이 얘기할 수 있는 차별점을 조금 더 뾰족하게 담아내셔야 되는 게 보다 브랜드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중요합니다. 나만의 상표권을 가져갈 수 있는 브랜드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특히 프랜차이즈나 가게를 운영하실 때 소규모로 운영하시면 괜찮으실 수도 있지만 이러한 브랜드를 혹시 브랜드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혹시 다른 브랜드에서 상표권 침해 이슈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가게를 창업하실 때 상표권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 체크하지 않고 넘어가시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를 하시거나 가게를 확장하실 때 굉장히 어려운 경험이 되실 수도 있고요. 오히려 내가 어렵게 만든 이름을 뺏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왜 중요한지는 함께 좀 뒷단에서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